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울산항에서는 화물 처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시당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서 터미널 야적장에 오도 가도 못한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의 화물이 드나들던 터미널은 파업 이후 지금까지 100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29일 울산 신항에서 나오는 화물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체포한 경찰은 계속해서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인 안전 운임제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두겸 시장과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울산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현장을 확인하고 화주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각 하주마다 또 기업체마다 발생되는 우려들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이나 또 우리 울산경찰청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레미콘 공장 16곳 중 2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멈춰서는 공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건설 현장의 셧다운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는 현재까지 기름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사이 산업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주군 삼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주군은 AI 양성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의 농가에 있는 9천여 마리의 산란계에 대해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29일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64,600마리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인근 600여 개의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주군 덕원농장과 CJ제일제당의 양돈 계열사인 돈돈팜이 무항생제 돼지와 관련해 2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덕원농장은 지난 2018년 돈돈팜에 10년간 축사를 임대하고 당시 기르던 돼지도 40억 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덕원농장이 매년 생협에 납품하던 무항생제 돼지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계약이 해지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덕원농장은 돈돈팜의 항생제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돈돈팜은 반대로 축사 위생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덕원농장은 돈돈팜을 상대로 112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돈돈팜 역시 덕원농장을 상대로 99억 원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로 내년 1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 공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1억 원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전달하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지원금을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농가 500곳에 물 공급 장비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오는 2026년까지 2만 4천 명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6년까지 2만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5.5% 달성을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걸 울주군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산업과 고용 구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울주군만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형 디지털 지편전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복제, 정보 보안, 데이터 거점 구축 등에 나서고 행정민원 서비스 디지털화와 업무 처리 자동화, 지능형 통합 주차 관제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 계획과 관련해 모두 26개 사업에 1,110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볼 수 있는 울산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 울산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수소 이동수단 연구개발과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수소 전주기 연관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전시회 기간에 울산의 투자 여건과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알리는 투자 유치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어제 울산 전역에서 세월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민관 군경과 소방 등 50여 기관에서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 설치와 방사선 비상경보 전파, 주민 대피와 갑상생 방호약품 배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구와 동구, 북구와 울주군 주민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민회는 울산시장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수원의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검증하고 울산 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110만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일부 지역에서 흐린 수돗물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죠. 울산시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안내도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교체한 지 며칠 안 된 수전 필터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달 초 성수관 누수로 발생한 흐린 물이 이틀간 울산의 일부 지역에 공급된 당시 모습입니다. 흐린 물이 공급된 지역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해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보상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수도 청소비와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던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기 필터 피해 보상 기간을 흐린 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필터를 교체했어야 한다면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화하니까 오히려 필터 교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상에 관련된 기간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보상 기간을 일주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묻자 임의로 정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교체를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의 설정입니다. 보상 기간도 논란이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 범위, 피해 입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피해 신고권은 보험사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 가구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해야 합니다. 뭐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완전 상세하게는 또 못 드리는 부분이, 이게 보험이 또 안 된다고도 할 수도 없고 확실된다고도 또 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 흐린물 공급 사태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60여 건, 정수기 필터 교체 관련 배상 신청은 50여 건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보상과 관련해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JCN 특집 다큐 낡은 건축의 부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엘소 부문 정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JCN 특집 다큐는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를 비롯한 부산 감천 문화마을과 인천 계양장거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도시 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케이블 TV 방송 대상 에소 작품상은 모두 3개 부문에서 7개 작품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또 어제 시상식에서 JCN 권경민 보도국장도 방송통신위원회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주군 진화 명선도가 야간 경관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19억 원을 들여 명선도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낭만 해변을 조성한 결과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3만 8천 명 이상이 방문했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길 중구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선 후보였던 김 구청장이 허위 주소로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상 경선선거 운동방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하자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울산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중구 태화동 의료시설 신축 현장과 동구 서부동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 등 25곳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공사 현장의 지반과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난방과 전열, 용접기구 사용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위험물질 관리 상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생애 1회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내년 8월 21일까지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울주군 청량읍 지역 주민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도화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많은 주민들과 지주, 단체들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다며 난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과 함께 동해남부선 패선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도시 안의 산소탱크 도시숲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상훈 교수가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도시숲 활성화를 위해 동해남부선 패선 부지 13.4헥타르 6.5km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